달성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8월 모범 선행 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군은 지난 28일 고립운둔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한 2025 초중등 영어 여름방학 캠프 수료식이 지난 28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삼 우리마을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30일 강창교 하부공간 1원에서 팡팡 다사로운 문화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7일 화원읍 달성중학교 부지에 조성된 학교복합시설 달성 1홈 캠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25년 대기월식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9월 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소극장에서 자체 제작 창작 뮤지컬 붕어빵을 초연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8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8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수상자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모범선행군민상은 화원읍 권영기 씨와 천내 10살이 청년회가, 농공읍 권분자 씨와 한술예 씨, 다사읍 김청웅, 윤상은 씨, 육업 곽병현, 김윤경 씨, 옥포읍 김순기, 김강일 씨, 현풍읍 이명숙 씨, 가창면 금병훈 씨, 합인면 정하택 씨, 구지면 이미선 씨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표창패를 직접 수여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선행이 지역사회를 더욱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지역 전반에 널리 퍼져 더욱 살기 좋은 달성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8일 고립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시 봄 청년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고립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구시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청년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약 2만 1천여 명이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은 주변을 다시 둘러본다는 의미와 고립 청년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봄의 의미를 담아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하나 보탠다면 아마도 청년들이 우뚝 그 자리에서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에 월성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이태훈 구청장과 서민우 의장을 비롯한 이승혜 관장과 서포터즈단은 각자의 메시지를 담은 상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연결과 회복의 미래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은 주변에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캠페인 및 SNS를 통한 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발굴된 청년들은 송현동 청년 베이스 캠프에서 주 1회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하며 국민 취업제도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이 고립 은둔 청년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달서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한 2025 초중등 영어 여름방학 캠프 수료식이 지난 28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가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활동 영상 상영과 대표 학생들의 소감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해외에서 3주간 생활하며 영어 실력은 물론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운 학생들의 성장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눠 각각 말레이시아와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초등 영어 캠프는 지난 7월 27일부터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위치한 래플즈 어메리칸 스쿨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국제학교 방식의 몰입형 영어 수업과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처음으로 경험한 해외 생활은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등 영어 캠프는 7월 20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현지 정규 수업과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사이언스 월드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등 주요 교육시설을 방문해 북미식 교육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현지 양로원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중학생들이 함께 공연과 체험 부스를 준비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따뜻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은 달성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곧 달성의 미래라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겨울방학에도 영어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말레이시아 연수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영국 옥스퍼드 연수가 예정돼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지난 30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삼 우리마을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참가 어린이들의 힘찬 파이팅이 현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해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접수 시작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으며 최종 2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구교육박물관이 발간한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퀴즈로 풀며 열띤 실력을 겨뤘습니다. 열띤 경쟁 속에서 후반부에는 다양한 퀴즈를 통해 선물도 받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현장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대구시만의 청소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만큼 하게 된 취지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함께라는 연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함께하는 문화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숙 감삼동장은 골든벨은 청소년이 지역의 뿌리를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마을 교육의 현장이라며 행정복지센터도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청소년의 성장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30일 강창교 하부 공간 일원에서 팡팡 다사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달성군 다사합인 권역의 문화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문화도시 지정 첫 해인 2023년부터 매년 이어져 3회째를 맞았습니다. 축제는 올해 역시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 방식에 변화를 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부스 중심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체험 키트를 수령한 후 돗자리존에 앉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스탬프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굿즈 추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감성적인 포토존과 빔 프로젝터 영상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한 20여 개의 플리마켓 부스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네, 다사로운 문화축제는 다사합인 권역의 지역민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입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지금 보시다시피 돗자리존이나 청소년존 또 무대존에서 많은 공연이나 체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꼭 이 무대가 더 성황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운영본부에서는 많은 걸 또 투자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사로운 다사에 오셔서 문화향유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공연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기타, 오카리나, 민요, 성악 등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랜덤 플레이 댄스, 벌룬쇼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다사에서 결성된 학생 밴드 밴드1이고요. 오늘 이렇게 다사로운 문화축제에 초대되어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달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들도 생기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축제에 되면 초대되면은 계속 공연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연 여러 가지 다녀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밴드1 화이팅!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주민의 자발적 기획과 예술가들의 참여 그리고 지역 간 협업이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다며 강변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문화를 즐긴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사합인 권역의 문화도시 거점 공간인 다사로운 다사에서는 약 20명의 문화활동가들이 10개 동아리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7일 화원읍 달성중학교 부지에 조성된 학교복합시설 달성이룸 캠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달성이룸 캠프는 1951년 개교한 달성중학교의 유유교사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대구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추진됐습니다. 개관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청년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 학교를 선정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대구에서 하원초등학교와 달성중학교, 군위군 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2,530제곱미터의 4층 건물과 505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층에는 강당, 카페형 라운지, 영어, 과학체험교육실, 자기주도학습실 등이 마련되며 4층에는 청년교류 공간인 청년마당과 달성군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대상 교과형 개혁 영어, 과학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과 후에는 체력 단련실, 회의 공간, 광장 라운지, 학습실 등이 주민에게 개방됩니다. 또한 야외 공간인 이룸 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이룸 캠프는 노후화된 학교 공간이 미래 달성 창의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재탄생한 것이라며 청년 공간과 일자리 시설, 체력 단련실, 카페형 휴게 공간이 두루 갖춰진 복합시설로서 모두의 꿈과 상상을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 이룸 캠프는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의 명칭을 공모한 바 있으며 달성을 찾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모두 이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이란 본래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러한 성립전 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이 명확한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를 면책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극 행정 면책이 절대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의 본래 취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관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비를 포함하여 성립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먼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으로 구비가 편성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건, 무려 211억 원의 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보장 수혜금 등 복지 예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 시설비, 행사 운영비 등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80%가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나 불가피성 요구가 낮은 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편의적 선집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학산 삼거리 벽천분수 조성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약 13억 원이라는 큰 구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그 어떤 긴급성도 불가피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소요 전액 교부 요건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성립전 예산이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 집행 지침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사전 보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관행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25년 개기월식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보이는 천문 현상으로 이번 현상은 9월 8일 새벽 1시 27분 시작해 2시 30분부터 3시 53분까지 절정을 이룬 뒤 4시 57분에 보름달로 돌아옵니다.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이며 다음 개기월식은 2026년 3월 3일에 볼 수 있습니다. 행사는 9월 6일 전야제와 9월 7일에서 8일 1박 2일 개기월식 관측 가족 캠프로 진행됩니다. 전야제에서는 보름달 망원경 관측, 포토존 촬영, 과학 강연, 만들기 체험,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가족 캠프에서는 개기월식 사전 교육, 망원경 설치 실습, 새벽 개기월식 관측 등 실전 천문 체험이 이어집니다. 행사 안내 및 예약은 국립대구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9월 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소극장에서 자체 제작 창작 뮤지컬 붕어빵을 초연합니다. 이번 작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작 붕어빵의 온기를 원작으로 지역 뮤지컬 극단 브리즈 뮤지컬 컴퍼니와 협업해 완성됐습니다. 겨울 골목의 작은 붕어빵 가게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고등학생 3명이 관계를 회복하고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특히 소극장 특유의 아기자기한 무대 구성과 함께 공연 중 실제 붕어빵을 굽는 장면을 연출해 관객이 이야기와 함께 갓 구운 붕어빵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청춘의 불안과 성장,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담아내며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펫 건강 아카데미를 9월 한 달간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현직 동물병원 원장인 박순석 원장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려견 영양관리, 질병 예방, 노령견 케어, 응급대처법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팀은 2회씩 수업을 듣습니다. A팀 9월 2일과 4일, B팀 9월 9일과 11일, C팀 9월 16일과 18일. 수업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며 팀별 1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팀 시작일까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월성주공 2단지와 성서주공 3단지를 기역 청춘아파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기역 청춘 아파트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주민 의견 조사와 설명회를 거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선도단체 지정, 치매 파트너 양성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과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복지관, 상가, 통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치매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의 육아 편의를 위해 관내 남성 공중화장실 48곳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2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관광지와 공공시설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동서원, 송해공원, 남평문시 분리새거지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교환대는 최대 35kg 하중을 견디며 안전벨트와 위생패드를 갖춘 벽부착형으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송해공원을 방문한 한 주민은 맞바도 공공장소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기존에는 여성 화장실에만 교환대가 설치되어 남성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설치로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중화장실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비용 완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부상채권 특별월수 캠페인 시행, 상환 의지 있는 채무자의 손해금 최대 전액 감면,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보증 지원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최대 1억 원 보증, 보증료 50% 감면, 7년 분할 상환 등 혜택 제공. 대구신보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재기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장준하 선수가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2025 유스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세계양궁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91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공식 대회로 전 세계 만 21세 이하 및 만 18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해 차세대 챔피언을 가리는 권위 있는 무대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63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인 바티스트 아디스 등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준하 선수는 U21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고 이어진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 중인 장 선수는 국내 1, 2차 자체평가전을 거쳐 이번 대표팀에 선발됐으며 지난해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리며 가능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장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송초등학교가 교육부 주최 2025년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신뢰와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상의 배경이 된 사연은 자녀 셋을 이 학교에 보내는 한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글로 교직원들의 헌신과 학교의 따뜻한 교육 환경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교생 약 50명의 소규모 학교인 대구 반송초는 대구미래학교 및 교실 수업 개선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이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육 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잔디 운동장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가족 나눔 한마당 등 공동체 중심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수업과 러닝페어를 통해 창의력, 협동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추천 학부모는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늘 감사하다며 반송초만의 따뜻한 교육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영 교장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삶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학습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구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달서구는 지난 20년간 전 세대를 위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며 평생학습관과 50+ 센터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통합형 교육을 확대했고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 교육 등 포용적 학습 문화도 활발히 확산시키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6일에서 27일 달서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달서 주거복지센터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5 달서 주거복지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고독사 방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심층 다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정리수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제도 이해와 활용 전략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의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맡아 질의응답과 맞춤 상담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멘토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희망 멘토링 봉사단 멘토 교육을 열었습니다. 2007년 출범한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18년간 3,442팀의 대학생 멘토와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이 1:1 결연을 맺어 성장해왔으며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한 그룹 멘토링으로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6개월 이상 활동한 선배 멘토, 코디네이터들이 기획해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 사례 발표, 우수 멘토 표창, 신규 멘토 선서문 낭독이 있었고 2부에서는 멘토톡과 기초교육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멘토링을 통해 달서구가 더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2025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33개 동호회가 선정돼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찾아 공연과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소외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소통과 교류를 통한 따뜻한 문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호회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색소폰, 오카리나, 풍물, 요리 체험 등 40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오는 10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동호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생활 속 문화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평생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교육, 문화단체와 협력해 주민 참여형으로 기획됐으며 작가 강연부터 체험, 공연까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한유딘, 정지아, 박현숙 작가의 초청 강연을 비롯해 치매 예방 교실, 인형극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맞춤형 북큐레이션, 나만의 책장과 오는 27일 열리는 독서문화 체험 행사, 도서관에 빠지다는 도서관을 더욱 친근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공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난 8월 28일 위천리 일원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낙동강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갈태규 협의회장과 이홍인 부녀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을 스스로 가꾸고 지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논공읍 새마을협의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